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인가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19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미국이 잭슨홀 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소폭 상승한 것과는 달리 국내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를 역전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다수는 지난달 금리 인하가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는 금리가 내려가리라는 시장이 기대하는 어긋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사태에 대해 불안전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품을 발행과 운영,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 합동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정인건설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소 힘들 수 있는 목요일 밤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명성 전문가 그리고 김도영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이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류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오염수 불안감 때문에요, 이 수산 관련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선 대신 닭고기로 대체적으로 좀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 닭고기 관련 일부 종목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등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10%대 안팎까지 조금 뛰어오르는 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하락에 따른 반짝 반등이다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한 종목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은요, 잠시 눈을 글로벌 증시로 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만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재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시장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연준에게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면 아래 공포라고 하는 이 경기 침체가 불러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요,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 경기 확산이 아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글로벌 증시적으로 좀 감돌고 있는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본산 불매 운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화장품주들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화장품 대형주들을 살펴보실까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주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요,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또 히트 상품 부재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역시 화장품주 역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불안으로 국내의 닭고기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주가가 반등한 제약 바이오주 계속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화장품 대형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 일본 그 원전수 이제 오염수 불안에 오늘 그 닭고기주가 좀 강세인데요.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앞바다에 있는 그 뭐 그런 좀 안 좋은 물을 갖다가 우리 한반도 이제 그쪽에다 좀 한반도에다 많이 좀 뿌린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좀 닭고기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또는 체리브루 등이 장중에 뭐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강한 이슈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저녁 때 보니까 그 지소미아라고 이제 한국에서 그걸 파기했는데 또 일본과 좀 사이가 좀 냉각 관계에 가면은 충분히 이런 주식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남이라든가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또 동진세미케 뭐 반도체 소재가 뭐 50에서 더블 이상 갔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체리브로라든가 잠깐 그럼 차트 좀 보겠습니다. 체리브로가 오늘 좀 보시면은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하림 같은 거 이런 종목이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며 가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좀 이게 원전수, 오염수 불안에 따른 닭고기주가 강세인데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내일부터 좀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 때문에 닭고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짧았지만 강렬한 경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겠죠. 전국적인 부분의 이탈리아 부분의 문제라든가 브렉시트, 영국에 대한 사태, 그리고 독일발에 대한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좀 관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미국발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같은 경우는 벌써 하단 쪽으로 우하향 곡선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장에 위험 경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 그러니까 공포를 우리가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는 좀 부재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발 제조업 시작의 둔화는 시작되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 좀 트럼프가 팀 쿡 발언과 함께 애플 향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때리기 전략을 좀 쓰고 있죠. 또한 그 부분과 세금 부분에 대한 인하카드 얘기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스스로가 발등을 좀 찍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최명성 소장님께서 지소미아 부분에 한일 군사협정 부분에 대한 파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의 화면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달러 인덱스 부분의 추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고점 부분이었던 8월 1일의 고점인데 98.7달러를 일단 돌파하지 않고 좀 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변동성의 지소미아의 사태로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위안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좀 위를 뚫어내면서 시장에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외 환율 부분에서 크게 문제를 순간적으로 이슈 때문에 발생이 됐지만 다시 제자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공포스럽거나 내일 동반해서의 급락 부분은 없을 것이다.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눌림목 정도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둔화세를 뜻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싸 인사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수강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인보사 K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해외에서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 상한가 30%까지 꽉꽉 채워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28,0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종목은 계속해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남영 비비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사실 지난달에 제출했었던 공시 답변에서도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진전된 상황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미끄러진 모습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1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지인트 나와 있네요. 자, 후쿠시마 원전에 가득 찬 오염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원전 해체 관련주가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유지인트 같은 경우는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이 자회사가 있는데 원자력 전문 컨설팅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스위스 방사능 폐기물 전단 기업 업무 협약을 맺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인트에도 기대감이 좀 쏠린 모양입니다. 오늘 10% 넘게 올랐고요. 1,5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웹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웹젠에서 출시한 게임들이요, 중국에서 굉장한 흥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선 중국 내 뮤 IP를 활용한 이 신작들이요, 연이은 흥행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긍정적이다.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꽤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여러분 혹시 정령성전이란 게임 아시나요? 이 게임이요, 중국 iOS 매출 4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웹젠 거의 9%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1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큐로컴 나와 있습니다. 자, 큐로컴의 자회사입니다. 스마젠이 개발 중인 이 에이즈 백신이 있는데요. 이 에이즈 백신이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겠다, 본격화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후반에 들어서 크게 급등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7.24% 뛰어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185원에 거래 마친 모습까지 오늘 장 투데이 핫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인보사 사태로 상한가를 기록한 코오롱 생명과학. 하지만 또 매각 이슈로 남영 비비안은 하락을 했고요. 호재로 유지인트, 웹젠 그리고 큐로컴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핫한 종목들 참 많은데요. 이 중에서 최명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눈길을 많이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만 콕 집어주세요. 네, 오늘 아마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상한가 가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면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난번 125,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왔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무려 10토막이 났습니다. 또 이제 코오롱 티슈즈는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고요. 또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도 반토막이 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번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거래량 약 보통 10배를 뜨뜨리면서 상한가가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겼는데 이제 미국에서 인보사 이제 임상 실험을 했던 교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의학 교수가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젠에 대한 세포가 바뀌었더라도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코오롱 티슈니 정상화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여론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 하고 지금 주식 전문가 입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 입장이 아닐까요? 근데 참 그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애플을 돕겠다. 쉽게 말해서 미국 자국주의, 미국 회사 애플을 돕겠다 말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뭐 아베 정부랑 싸우고 있는데 아베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많이 누르고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중국에 TV를 수출하면 3개월도 안 돼서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짝퉁 TV를 만들어내는데 삼성과 LG가 중국 행정부에 고발하면 삼성, LG 불매운동이라든가 또 법으로 고소를 해서 오히려 삼성, LG를 더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억지까지 쓰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이 10토막 났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는 현재
거래 정지돼 있고 또 삼성바이오는 지금 2년째 걸쳐서 반통에 나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수십조를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또 코롱생명과학이 시가총액 1조 8천억이 지금 1,800억입니다. 그래서 1조 6천억이 나왔는데 차트 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롱생명과학이 12만 5천 원짜리가 13,000원 갔다 이제 2만 원인데 이거 열토막 난 것은 누가 보상을 할까요? 그래서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인 삼성바이오로 인해서 피해자뿐 아니라 아마 주가 코스닥 시장이 수십조가 날랐는데 그 날라간 주식은 돈은 누구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자 또 세금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계신 분한테 행정부에 계신 분한테 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좀 터지면은 시민 입장에서 또 주식 투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좀 대변을 좀 잘해서 좀 센스 있게 세련되게 좀 부드럽게 해서 이런 것을 좀 빨리 끝내든지 뭐 벌금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같다는 어이가 없는 게 미국 교수는 괜찮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검찰청 들어와라 국세청 들어와라 거래 정지에 난리가 아니거든요. 결론은 우리 시민이라든가 주식 투자자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식 전문가라든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부드럽게 세련되게 좀 잘 처리를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순 전문가님은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보사 효능 유효하다는 미국의 논문 발표로 최대 거래량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국 회사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김도영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본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눈길이 많이 가시나요? 네, 저 역시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최명동 소장님은 워낙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전 더 네. 세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뭐 내용상에서 보면 미국 정형외과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참고를 해보니까 종양원성 부분은 위험성에 대한 유해성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 드디어 그렇게 질질 끌었던 첨상법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첨단의료법 부분 관련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바이오 그리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또는 새롭게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이거를 좀 발빠르게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왕 이 부분에 고통스럽게 우리가 지금 바이오를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중소형주 부분과 함께 대형주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바이오, K바이오 다시 영광을 재현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기술력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들, G3BNT라든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헬릭스미스 9월 달에 이제 결과 도출이 나오고 있죠. 더 이상 조금 상처 주지 말고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좀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도 역시 오늘 정말 핫했던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보사 논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해서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 보이시죠? 자,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밑에 보시면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잠시 후 밤 11시에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과 연결이 되는데요. 무료 방송 누가 진행을 할까요? 자,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오늘의 승자가 바로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 무료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4288님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성공 투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에도 꼭 저희가 증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또 공개가 될 승자도 기대를 해보겠지만 이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김도영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이오테크닉스가 9.28% 8월 20일 고가 기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심택이요. 8월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17.05%까지 뛰어 올랐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최명성 전문가 이번 주 우승자시네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전문가 모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열심히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우리 주쌤 나와주셨습니다. 주쌤, 바로 핵심망 콕콕 시장 트렌드를 포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갖고 온 종목이요. 7글자이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통해서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의 이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바로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십니다. 바닥 탈출의 선구자이신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3글자입니다. 역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써있다시피 도서 관련주인데요. 옆에 외라고 있죠? 자, 여러분 중국어로 외는 웨이셔머, 그러면 일본어로 외는 난데 이렇게 부른다면 영어로 외는 무엇일까요? 그 영어로 외에 관련한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역시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명성 전문가께서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 잠시 후 밤 11시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시크릿 종목과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밤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쌤과 함께 머니W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김도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승으로 이오테크닉스와 시크릿 종목 이 두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수익권에 분명히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이 머니W 카페를 통해서 MTNW 머니W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전체로 시장 조정받을 것이다. 현금화 전략을 채우자라고 전체 문자를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시간까지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수익 챙기고 나가자라는 전략. 그 이후 다음 주까지 재료, 지소미아 부분과 함께 원달러 환율 추이, 역외 환율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재매수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익 실현 먼저 때리고 나가자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크릿 종목 쪽에서 언급드렸던 신원종합개발인데요. 작은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청담 어퍼하우스에 대한 완판 부분에서 호실적 부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강한 재료 부분과 함께 실적을 3분기, 4, 4분기까지 올 연간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전기차 섹터 쪽으로 언급이 될 가능성, 중국 전기차 부분에 대한 발주 부분,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시장의 틈새에서 강력하게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신원종합개발은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AFW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9%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어떤 회사이고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어렵죠. 네. 사명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A에 F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명이 조금 어려워요. 워낙 비슷한 사명을 갖고 있는 종목명들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AFW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2차 전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도 친환경차, 미래차 부분에서 2차 전지 부분의 언급들을 강하게 했거든요. 네. 여기서 없으면요. 만약에 동사가 지금 세계 최초 개발을 한 이 부품, 네. 부속이 없으면요. 2차 전지가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네. 역할을 하네요. 제가 만약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이 AFW에 있는 이 응급단차 부분에서요.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구리로 된 2차 전지의 응극선에서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분에서 이 셀 쪽에 실제 알루미늄과 연결고리 부분을 해주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씩 웃으셨는데 사실 아까 뭐 말씀하실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게 네. 2차 전지에서 이 동사에 바로 이 알루미늄 부분의 응급마찰 용접 단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단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와 알루미늄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최초로 응급 마찰 용접 단자를 양산한 만큼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 최초 부분에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동사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뭐 100%라고 말할 네.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97% 이상의 네. 독점 형태의 이 부분에 동사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동사는요. 2차 전지 한 개당 이 셀이 한 개씩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전기차가 계속 나올수록 그렇죠. 하나씩 계속. 친환경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ESS라든가 2차 전지를 쓸 때 네. 용량이 크던 작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조선 뭐 우리가 배도 해당이 될 거고요. 자동차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2차 전지 쪽이 실제로 구동을 제대로 굴러가게 해주려고 한다면 이 응급마찰 용접 단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97% 독점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 음극마찰 용접 단자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만큼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고객사를 어디에 두느냐, 어떤 회사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독일사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독일, 유럽에서도 이 얘기 나오고 있죠. 배기가스 규준 부분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벌금 형태가 문제가 점점 도래되면서 빠르게 지금 타이칸부터 해가지고 전기차를 빠르게 지금 출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출시하는 것을 2년이나 앞당겨서 내년에 출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BMW라든가 아우디,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동사가 실제 본인이 직접 납품하기보다는 삼성 SDI를 통해서 삼성 SDI 2차 전지가 전기차용으로 나갈 때 동사의 이 부품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BMW, 아우디, 폭스바겐 고객사들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놓치신 분들이 없이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투자 포인트를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니W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머니W 방송에서 오늘 주쌤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AFW입니다. 저와 함께 AFW 함께 판매 정리 도와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AFW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응급 마찰 용접 단자를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는 또 놀라울 게 또 남아있죠. 국내 시장에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큰 기업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이 BMW 등 또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납품을 삼성 SDI 통해서 하고 있는 AFW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주쌤. 네. 네, 저한테 오늘 음료수 많이 먹으면 배 나온다고 잔소리 주셨던 주쌤. 네. 네,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멘트가 잘못 나갔어요. 네, 7월 1일에 상장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사실 조금 접근하기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의 핵심을 보거든요. 첫 네. 번째, 상장돼서 들어올 때 밸류, 그러니까 적정 주가 자체가 고평가가 돼서 공모가가 산정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장외 쪽에 있었을 당시에 스탁 세일이 워낙 많이 되어 있었느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사의 이름이 참 걸맞게 AFW잖아요. 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명은 머니 W입니다. 아우. 그렇다면 우리에게 돈을 이중 W로 줄 수 있는 동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버행 이슈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우려가 됐었던 1개월 쪽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 부분을 일단 락이 걸렸다라는 부분이겠고요. 6개월 정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7월 1일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잘 올라갔다가 급락을 지금 맞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호예수 물량 부분, 그다음에 유통 주식수 자체가 이제 1000만 주에 대한 총 상장 부분의 주식수 중에 37%, 370만 주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고, 고평가 논리에서 이미 급락 부분이 지금 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버행 이슈 물량 부담은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의 매출 마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34% 이상 분의 고마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8월 6일 날 시장 여파 때문에 이제 급락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17,500원에서 2만 원 밴드 이 부분에서의 눈치 보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살짝 15,000원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짝꿍댕이 패턴들이 옆으로 기면서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내려와도 된다. 라는 부분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4,000원대 부분에서 붙여서 매수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13,800원에서 14,200원 밴드의 매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여파를 감안해서 매수가를 먼저 드린 부분이 있겠고요. 원고를 쓸 때.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윗부분에서 성장이 되었던
17,500원의 매물이 하나가 필요해요. 바로 이 아랫꼬리 부분이거든요. 이 아랫꼬리 부분에서 발생되었던 이 매물들을 조금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500원의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이거보다 더 밑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유 8월 6일의 저점, 시장의 공포 부분의 저점이지만 추가 더 밑으로 잡는 이유는 뭐다? 하반기 우리한테 W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1,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FW의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익 계좌가 W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러한 마음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오신 종목 AFW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판넬 한번 봐주시죠. 자, AFW 세계 최초로 은근 마찰 용접 잔자를 양산에 성공했고 또 국내에서는 이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BMW, 폭스바겐 등 여러 자동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는 14,000원대 잡아주셨는데요. 13,800원에서 14,200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1차적으로 17,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좀 큼지막하게 11,5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은근마차 용접단자의 세계 최강 AFW였습니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8월 8일에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심택이요. 엄청난 기염을 더했습니다. 무려 17%나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익 실현할 때 된 건가요? 네, 수익 실현할 때도 됐지만 이 회사는 현재 기관과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차트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이제 수익률도 많이 났지만 이 어려울 때 수익률도 많이 났지만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및 이제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회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미국 인텔 등에 납품을 하는데 현재 회사 좋고 실적 좋은데 제가 그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그 5,700원대에 이게 에서 6,000원대 추천을 했는데 7,140원에서 약 17%가 상승했는데요. 현재 그 주봉을 잠깐 보시면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8,000원에서 9,000원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17%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한 8,000원에서 9,000원까지 계속 들어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신택으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승자인 최명선 전문가님은요. 무료 방송 11시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주제가요. 바닥권을 탈출할 테마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바로 예림당입니다. 최명선 전문가님 하면 실적이 가장 떠오르는데 예림당도 실적 많이 좋은가요? 네, 그렇죠. 저는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있는 중에서 실적 좋은 걸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네. 또 시청자님들이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에림당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데 현재 이 회사가 그 3년 전에 매출이 한 4,500억인데 작년에 한 7,600억입니다. 그래서 더블이 뛰었고요. 또 3년 전에 순이익이 192억이었는데 작년에 473억, 무려 2배가 뛰었고요. 특히 그 유보율, 그러니까 회사의 그 저축률인데 3년 전에 680%인데 작년에 1,850%, 무려 유보율이 3배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 대기업 못지않게 완벽하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아주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예림당 갖고 오셨는데요. 근데 제가 도서출판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시리즈가 참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시리즈인데요.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유아용 교육 도서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W 시리즈 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인터넷이고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좀 이 에림당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에림당은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또 이제 청소년이 많은 인기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지식과 교양 또 감성적 인문적 소양을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책인데요. 이 회사가 특히 이제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청소년들에게 특히 만화라든가 그림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이란, 그러니까 왜 이 뭐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동화가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무심코 뭐 엄마가 사다 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계속 이게 미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 매출이 수천억 대인데 그 세상적인 인지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그림이라든가 또 만화라든가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라든가 또 도서출판도 순위도 상당히 상승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명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깐깐한 엄마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이 예림당 자회사가 잘 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 자회사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좀 엄청나게 잘 나가죠. 그래서 네. 이제 에림당은 이제 지주회사인데 자회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TA 항공과 TA 홀딩스가 있는데 TA 항공은 이제 이렇게 비행기죠. 그러니까 저가 비행사인데 작년 매출이 약 7,300억입니다. 그래서 뭐 높네요. 730억도 아니고 7,300억, 또 1년 순이익도 480억 되고요. 또 TA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건설회사 이제 기초 다지는 관관이라든가 또 반도체 패키징 사업, 또 이제 TA 항공과 관련된 이제 지상 복합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매출액이 7천억입니다. 또 영업이익이 또 4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두 회사가 1년 매출이 1조 4천억, 순이익이 1,000억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림당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두 자회사만 잘 돌아가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자회사, 그러니까 TA 항공과 TA 홀딩스가 너무 잘 돌아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A 항공과 TA 홀딩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 자회사들까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예림당 헐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바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모아서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오늘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예림당이었습니다. 예림당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예림당 판넬 보시면요. 재무제표를 체크해 주셨는데 대기업 못지않게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시기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림당 뭐 하는 곳이게요? 보면 여기 학습 만화 도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만화 굉장히 많이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에디슨, 뭐 해부학 이런 것도 정말 재밌겠네요. 여러 가지 학습 만화 도서 시리즈가 판매 호조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가 되면서 자, 예림당의 자회사죠. TA 항공이라든지 TA 홀딩스가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의 실적까지 함께 가져간다면 예림당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경주 최부자 우리 전문가님. 네. 제가 또 아까 전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고 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초반에는 15,700원인가? 거기까지 가서 1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은 4,000원대거든요. 지금 쭉 이렇게 빠진 모습이 너무 낙폭과대여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더 빠지는 건 아닌지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그 시청자 입장에서 예리한 질문을 네. 참 잘해주셨습니다. 참 전문가로 나가도 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인데요. 방금 네.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15,700원짜리가 3,000원, 200원을 치고 4,000원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자, 주봉의 바닥인데 바닥입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앞부분 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보면 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이제 일봉으로 잠시 보면 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 TA 홀딩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TA 홀딩스가 어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장중에 약 25%, 그래서 이틀 만에 55%가 되는데 자회사가 이틀 만에 55% 수익이 나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이 나왔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주봉상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같은 테마인 TA홀딩스가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시죠.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에서 거래량을 집으면서 상승 추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쉽게 전고점 부근인 목표가는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100원인데요. 4,100원 전후에서 뭐 한 50원, 100원 뭐 싸게 사든 비싸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바닥이니까 매수가는 4,100원 전후로 하시고 목표가는 5,5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주 바닥이니까 꼭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묶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 바닥 탈출의 선구자시잖아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탈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림당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정리 짚어볼게요. 예림당 같은 경우는 양호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학습 만화 도서 시리즈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 역시 실적 역시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예림당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4,100원 전후에서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전고점 부분입니다. 5,500원 1차적인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6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예림당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11시부터 최명성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이랑 또 시크릿 종목 힌트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그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테마주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크릿 종목이 있다면 지금 뭐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갔나요? 지나갔는데 다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식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센스 있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11시부터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닥 탈출 테마주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라고 검색을 하신 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신 다음에 방송 입장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요. 주쌤 김도영 선생님과 바닥 탈출 최명성 선생님의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도영 전문가님, 어떤 강연회인가요? 네, 오늘 시크릿 할 때 저도 투자해가지고 수익 난 걸로 그거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저 주쌤과 우리 바닥 탈출 최명성 소장님이 돌격 앞으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시장의 현 주소, 그러니까 좀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조정을 더 어디까지 받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할 경우 어디까지 올지 그것을 마디 분석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좌에 분명히 남은 기간 안에 엄청난 울트라고 강한 상승세가 한 번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꼭 넣어둬야 될 종목 새롭게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과 최명성 전문가님의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고요. 장소가 여의도 IBK 투자증권 본사 6층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오늘 무료 방송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수익률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